그 이유는 지금 여기는 그런 법안들 하나하나가 통과될수록 3월 8일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3월 8일 공산주의 여의도 국가가 광장입니다.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국법, 노란봉투법, 제3경 특검법, 민주유공자법, 이태원대로 그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을 위해 과연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화 있을진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국고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정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를 해치는 자만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나라를 구할 수 없다고 포기한 자 또한 나의 원수이다. 내 마음속에 나라를 구하는 것을 기피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 마음 또한 나의 원수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는지요. 우리의 원수는 외부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의 무관심, 우리의 나태함, 그리고 희생을 기피하는 마음이 바로 또한 우리의 원수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빛이 되기를 포기한 교회, 그리고 그 책임을 외면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 나라의 위기를 더 깊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면 됩니다. 아멘. 반드시 공산주의의 어둠의 세력은 반드시 파쇄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잠들어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희생과 헌신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몰아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영모의 목사님께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통일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이 나라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 나라의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모든 공산주의 미혹의 영이 떠나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우리 이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기도의 불씨가 더욱더 커져서 온 열방을 태우는 복음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히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가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응답과 축복으로 승리로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세이브 코리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인 모든 분들과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세이브 코리아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1절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삼천리 어려감사 대학 사람 대하는 이 보전하세.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대변인 이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난 12월부터 대한민국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라는 심정으로 이 광장에 뛰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불임절이 3월 14일인 걸 아시죠, 여러분? 아멘. 이제 다음 주 금요일 언저리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이 될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기적의 역사, 불임절의 역사, 은혜의 역사, 대만년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반드시 탄핵은 깎아낼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대통령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탄핵하면 각하로 화답해 주십시오.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서인은 감사합니다. 입니다. 수학적 공리와 통계 법칙에 모두 어긋나는 투표 결과가 지난 8년간 거듭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큰 수의 법칙에 의해 서로 비슷해야 할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의 득표율이 10% 이상 달랐습니다. 그것도 이상한데 항상 민주당 후보만 유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상하죠. 서울의 425개 동, 경기도의 599개 동, 인천과 세종, 울산의 모든 동에서 일률적으로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민주당만 유리했습니다. 있을 수 없지. 이렇게 될 확률에 대해 서울대 통계학과 박석영 교수님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면 100%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쁜 분이신데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100% 조작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뉴욕 대학의 이석원 교수는 이렇게 될 확률은 이 세상이 창조된 바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매일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수학적으로 증명된 부정선거의 진상은 재검표로 드러난 빳빳한 투표용지, 화살표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등 실물 증거로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아직도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 감람산에 오르던 중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소리쳤습니다. 율법학자들은 그 말이 거짓이며 저들의 입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잠잠하면 그들 대신 돌들이 일어나 내가 세상
세상을 구할 메시아라고 소리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은 부정선거를 외치는 저의 입을 막기 위해서 무려 8건의 재판으로 저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조롱은 저에게 아무런 타격감도 주지 못했습니다. 저의 입을 막으면 뭐합니까? 지금 투표함에 보관되어 있는 가짜 투표지들과 선관위 자료실에 영원히 박제되어 있는 거짓된 숫자들이 저 대신 들고 일어나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세상에 부어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난 4.15와 4.10 총선은 부정선거였습니다. 맞습니다. 부정선거 적절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 수호하자. 5년간의 투쟁의 과정 속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재검표가 실시될 때 만약에 재검표의 결과가 내 예상과 빗나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명령한 일이 아니냐. 아멘.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다만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저는 대통령 선거 투표를 마치고 쓰러져서 코로나 진단을 받고 생존 가능성이 40%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담대히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이 나를 부정선거와 싸우다 죽은 사람으로 기억해준다면 여한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저는 지난 대선에서 부정선거 척결하여 정권교체 이룩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국민 계몽과 부정선거 감시에 최선을 다했고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우리가 정권교체를 원한 건 정권이 교체되어야만 민주당에 의해 저질러진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이 실현됐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단지 그 이유만으로 종북 종중 세력에 의해 체포된 뒤 극한의 두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굽니까? 윤석열. 그렇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사리 사용을 위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결단을 내려 가시밭길을 걷게 하시는 데는 다 예비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내가 명령한 일이 아니냐.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심우정 검찰총장은 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정선거라는 거약을 없애는 이 의로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부정선거는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선거는 복제와 외세를 부르는 망국의 병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이 되어야 할 선거가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흉기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싸웁시다. 싸우면 희망이 생깁니다. 현재의 싸움은 우리가 힘을 다해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의로운 싸움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과 빛이 되어 이 어렵고 불의한 시대를 구해냅시다. 3400년 전 그 누구도 함락시킬 수 없었던 굳건한 여리고 성도, 오직 믿음에 가득 찬 기도의 함성 소리로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 외침이 점점 커지면 그 간절함이 하늘에 이르러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고 공의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외칩시다.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선거 규명하라. 규명하라. 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진북, 진중 반국가 세력을 접견하라. 적게라라. 적게라라. 감사합니다. 김동원 전화장이었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세 번째, 의사. 저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면 자유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으로 인해 많은 의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들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22년 대선 때는 무려 71%였는데 작년 총선에서는 1%로 추락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수정당 지지율이 70%를 넘는 직역이 있습니까?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면 의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60%를 그것도 1년 만에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렇게 급진적인 정책은 의료제도를 급속하게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조선, 원전, 방산, 반도체 예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인재들이 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라가 없어진다면 의료개혁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2,000명만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봐주시면 안 될까요? 2,000명은 잘못됐지만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면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는 영원히 없습니다. 맞습니다. 복지부의 의료개혁은 잘못됐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의사들은 반국가 세력으로 낙이 찍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합니다. 계엄 선포의 배경을 이해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무조건 좋아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가 지키려는 대한민국이 그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같이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의 속국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처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회개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예배를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갔지만 마트에 갔고 백화점도 갔고 식당, 카페도 갔습니다. 바이러스가 교회에서만 전파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나 우리는 문재인의 명령은 복종했지만 하나님 명령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는 두려워했지만 불순종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한국교회는 일제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 결과 6.25라는 비극이 일어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강점기의 한국교회가 잘못된 방역정책에 복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가 혹시 지금 이 탄핵 사태의 근본 배경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중에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을까요? 대법원 판사 중에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을까요? 선관위 직원 중에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을까요?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대한민국이 과연 이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먼저 기다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구하실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악은 중국 공산당으로 통합니다. 개표 과정에 개입하여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저는 오늘 그 친구들을
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오늘만 특별히 아이들에게 반말로 이야기해도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얘들아! 그냥 내가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네 해주시면 됩니다. 얘들아! 네! 아 잘한다. 참새! 병아리! 이재명! 구속! 누가 형수님이래? 이 구속입니다. 이재명! 구속! 그래 얘들아, 이재명을 배운다는 얘들아, 아저씨 말 잘 들어. 이재명 배울 거면 태권도 배워라. 태권도 배우면 태권도 사범 되고, 이재명 배우면 전과 사범 된다. 똑같은 사범이지만 많이 달라 얘들아. 니들 태권도 배우면 고수랑도 싸우고 하수랑도 싸우는데, 이재명을 배우면 형수랑 싸운다. 조사받고 가냐? 이재명 배우지 말고 태권도 배워라. 아 오늘 어린이들 말 잘 듣네. 참새 이재명 구속! 그래 얘들아, 이재명 배운다는 얘들아, 이재명 배우는 게 그렇게 좋으면 차라리 그거 배우지 말고 교대 가라. 교대 가면 교사 되고, 이재명한테 가면 위증교사 된다. 같은 교사라도 많이 다르다. 교사 되면 학교 가고, 위증교사 하게 되면 아주 큰 학교 간다 얘들아. 그리고 교대에 가면 학문을 갈고 닦지만 나쁜 놈들하고 엮이면 남의 학문을 닦게 된다. 얘들아 제발 이거 진심이야. 이재명한테 가지 말고 교대 가라. 그리고 좌파 단체한테 민주시민교육이니 뭐니 해서 이념 교육받는 친구들아, 그런 교육 받지 말고 경제교육 받아라. 경제교육을 안 받으면 사고를 치는 거야. 꼭 송금할 때는 은행 가서 해야 돼, 알았지? 어떤 친구들은 경제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송금을 할 때 기업은행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은행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송금을 쌍방울 통해서 하냐? 경제를 모르니까 돈 주고 쓰레기 받는다. 자꾸 함성 질러주니까 하나씩 더 하게 됐네. 왜 연애는 무상이고 쓰레기는 유상이냐? 너무 좋아요. 오늘 분위기 너무 좋아요. 참새 병아리 이재명 구속! 탄핵 무효. 딱 맞았어요. 탄핵 무효! 그리고 얘들아, 역사 공부할 때 꼭 전한길 선생님 같은 훌륭한 선생님한테 배워야 된다. 그럼요. 역사를 배울 때 전한길 선생님한테 배워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정확히 할 수 있어요. 이재명한테 역사를 배우면 미국은 무슨 나라야? 점령군의 나라라고 가르칩니다. 일본은 무슨 나라야? 일본은 샴푸를 잘 만드는 나라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된 게 머리는 반일이고 모발은 친일이냐?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 아이들에게 진심을 전해봤습니다. 제 진심을 전해줬습니까? 네! 교육 중요합니다. 우리 또 부산 같은 경우는 4월 2일에 교육감 선거도 있던데, 우리 교육도 바로 세우고 나라도 바로 세워서 멋진 나라 만들어 갑시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10초 남았는데 10초 안에 할 수 있는 개인기가 있습니다. KTX 성대모사, KTX 지나가는 소리. 감사합니다. 김영민 대통령이었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검찰인 줄 알면서도 검찰총장 심우정이 검사장 회의를 열어놓고 불법으로 발부받은 공소처의 영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현재 대통령을 구속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사퇴하라! 사퇴하라! 오동훈 즉각 체포하라! 체포하라! 국민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인가 심어놓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내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박세현 서울고검장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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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는 법을 아는 자들이 법을 뭉개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국민이 법을 더 잘 아니까 검찰을 해체하라! 해체하라! 공수처 해체하라! 해체하라! 대법원 해체하라! 해체하라! 헌법재판소 엉터리 판사들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같은 자들이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으로 선출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영배 사퇴하라! 사퇴하라! 이미선 사퇴하라! 사퇴하라! 정계선도 사퇴하라! 사퇴하라! 정정미 사퇴하라! 사퇴하라! 이 자들이 역적이 되기 싫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가 배버린 탄핵소추안을 즉시 각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탄핵소추안 각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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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끝까지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이긴다!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이긴다! 윤 대통령 석방하라! 석방하라! 즉시 탄핵소추안 각하하라! 각하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세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인 반국가 세력의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 자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의 입법 독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부정선거 잘 아시죠? 예! 반국가 세력 잘 모르시죠? 예! 아이고 그러면 잘 아시네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반국가 세력이 무엇인지를 잘 아신다니까 제가 마음이 놓이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전국 5,200만 우리 동포 그리고 800만 전 세계 동포들하고 함께 그 지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냐? 반국가 세력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도 8.15 광복절 정출사에서 본격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작년에도 거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국가 세력이 지금 활기를 치고 있는데 어느 하나 눈 하나 깜짝 않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반국가 세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서독이 통일이 됐을 때 총리 보좌관이 누구에 있느냐? 독일 정보기관이 심어놓은 간처였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에도,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에도 간첩이 없었다고 여러분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문재인 때 청와대, 노무현 때 청와대에 간첩이 있었다고 여러분들 믿을 수 있죠? 예! 그 수사를 하다 말고 전직 국정원장이 사퇴를 당한 사실까지 있습니다. 그 뿌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쳤습니다. 그러고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 민주주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 그러니까 헌법의 정체성,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입헌의 정체성을 짓밟는 인간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대표가 누구죠? 이재명! 이재명이죠. 예! 이재명이가 말하자면 반국가 세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이재명이가 어디 시작했습니까? 성남 시작했습니다. 성남하면 이석기 아시죠? 맞습니다! 양경수 아시죠?
이 사람들이 경기 동부연합을 주무르고 있는 대한민국 반국가 세력의 핵심 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재명이가 컨트롤 타워냐? 이재명이가 지난 21대 국회 때는 전주의회에서 이상직 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않고 강성희 진보당을 후보를 갖다가 국회에 입성시켰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진보당을 비례대표 2번 주고 울산에서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고 1명을 지역구 후보로 해가지고 요 진보당 의원 3명이 지금 국회에 입성됐습니다.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40여기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 정계선에는 집어넣습니다. 이러면 이재명이가 거의 반국가 세력의 수계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재명이 잡아라! 잡아라. 이재명이 잡아라! 잡아라. 이재명이 잡아라! 잡아라. 대한민국 서울이 세계 정보기관의 신천지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용납할 수 없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간첩이 지금은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국가가 서울에 간첩을 받게 돼서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흔들려고 광분을 하고 있어요. 이거 막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법을 개정해서 간첩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전 세계에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경법을 하면 여러분들은 개정하라 이렇게 해주시죠. 경법을 개정하라. 경법을 개정하라. 경법을 개정하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 돌려줘야 되겠죠? 맞습니다. 자, 대공 수사권 하면 국정원 이렇게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대공 수사권! 국정원. 대공 수사권! 국정원. 대공 수사권! 국정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외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헌법재판소 이거 없애야 되겠죠?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없애자! 없애자. 없애자! 없애자. 없애자! 없애자. 그 다음에 뭘 그럼 만들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뭐 노조법은 만들어야 된다, 특허법은 만들어야 된다, 온갖 법원 만들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보특별법을 만들자고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미국의 경우에는요, 정보특별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법재판소 같이 그야말로 우리 법 연구에 동지에밖에 되지 않는 헌법재판소는 바로 폐지하고 그 대신에 정보천국으로 악명을 지금 받고 있는 대한민국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법원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정보특별법원 한번 만들자 3번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정보특별법원 만들자. 만들자! 만들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장동혁 정치 말고 사이비 목사나 해라. 여러분, 저는 그래도 끝까지 정치하랍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간신히 인공호흡기를 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탄핵 각하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살려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어제의 구속 취소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이 위법했다는 것도 확인된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기소도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만든 수사 기록은 이제 한낱 쓰레기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반드시 형사소송법 110조를 따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은 일찍이 법사위에서 이에 대해서 분명히 청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법원이 한 달 넘게 고심해서 지극히 당연한 결론을 내렸는데 검찰은 무엇을 주저하면서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는 것입니까? 즉시 항고는 위헌이고 타당치도 않습니다.
여러분, 검찰이 민주당의 눈치를 보면서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던 것처럼 대통령 석방도 민주당의 눈치를 본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검찰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우리가 집회하는 중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회하는 중에 탄핵 기각의 소식도 들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탄핵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정치인 체포 명단이라는 홍장원의 메모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곽종근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장원의 메모는 발로 쓴 부적이었습니다. 지렁이가 사람으로 둔갑했습니다. 곽종근의 진술은 어떻습니까? 내란으로 엮어버리겠다는 그 겁박에 사람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어쩔 수 없이 진술한 것이라는 것이 녹취록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홍장원의 메모와 진술, 곽종근의 진술은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만든 수사기록이 쓰레기로 변한 이상 그것을 가져간 헌재의 기록도 쓰레기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결국 탄핵 심판은 위법하게 구속된 대통령에 대해서 쓰레기 더미에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홍장원, 곽종근과 같은 썩은 동아줄을 믿고 절차적 정의는 쓰레기통에 집어 던진 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척했지만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닥쳤던 게 지금 쳐다보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홍장원과 곽종근으로부터 시작된 내란무리로 간신히 12표를 얻어서 탄핵이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곽종근과 홍장원의 진술, 메모가 쓰레기가 된 이상 그 탄핵 의결도 무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 탄핵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내란죄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더욱 사기 탄핵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기 탄핵이 맞습니다. 분명해졌습니다. 내란죄는 공소기각. 여러분,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그 내란놀이가 결국 홍장원, 곽종근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만들어낸 거꾸로 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가 상상 이상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